저희가 먼저 오신 거 환영하고요. 예, 저희 오늘 제목은 Early Decision하고 Early Action인데 부제로 누가 왜 합격하는가도 중요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꼭 얼리를 써야 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얼리를 저 개인적으로는 얼리를 안 써도 된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저희 선용회 자체는 저희가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든 자료는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되게 열심히 필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사진 찍고. 근데 오늘 했던 내용은 이 영상이랑 그다음에 이 파워포인트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고요. 일반론적인 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프레임 자체가 이제 얼리로 돼 있잖아요. 얼리를 했을 때 12학년 성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2학년 성적은 거의 반영이 안 돼요. 그럼 결국 얘네들이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9, 10, 11학년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11학년 위주로만 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는, 만약 내가 11학년 끝난 다음에 좀 보충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리를 넣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12학년 때 보충하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내용이 많지만 얼리 자체에서는 11학년 위주로 가니까 이 부분에서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두 번째랑 또 연결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논리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내가 좀 부족해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얼리가 훨씬 더 높지 않냐? 일반적으로 다 싱글 디짓 8%, 9%, 3% 이건데 어떤 데 보니까 얼리가 막 30%다. 근데 맞아요. 근데 통계를 항상 통계학을 배웠더라면은 이 통계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얼리 이제 선발 과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선발 과정을 보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버드라고 칩시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교 꼴찌하는 애들을 얼리로 하버드 써주는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필터링, 학교 내에서 필터링 자체가 먼저 리그러스하기 때문에 100명인 학교에서 많이 써봤자 2~3명밖에 안 써요. 그러면 이제 2~3명 갖고 이제 40%와 50명 갖고 8%는 계산해보면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에 너무 속으면 안 되고요. 근데 단 예외적인 학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건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근데 걔네들은 총 풀에서 80%를 얼리에서 뽑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면 100명을 뽑는데 80명은 얼리 프로그램에서 뽑고 나머지 20%는 이제 롤링하고 레귤러에서 뽑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제외하고는 이 통계에 너무 연역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내 현 상태가 어떤지 보는 게 더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하죠. 이게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귤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파이낸셜 에이드 패키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합격한 다음에도 어느 정도 협상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X라는 학교에서 10,000불을 주고 Y라는 학교에서 20,000불을 줬어요. 그러면 X라는 학교에다 메일을 쓰면 돼요. 내가 너네 학교 가고 싶은데 속에 Y에서 20,000불을 줬다. 그래서 나 좀 더 주면 안 되냐? 그러면 한 반 정도는 더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니고시에이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학생들한테 그렇게 또 많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11학년 때 뭐가 중요한다는 건 이제 GPA도 중요하고 이제 클래스 랭크도 중요해요. 내가 몇 등 하는지. 그러니까 성적표에 이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카운슬러 리포트에서는 얘가 몇 프로 안에 드는지는 명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근데 이거는 끝까지 안 가르쳐주는 카운슬러가 있어요. 그건 어차피 카운슬러 리포트는 보여줄 의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클래스 랭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성적이 3.9다. 그런데 클래스 랭크가 30이다. 그러면 얘는 3.9라도 좋은 학교 못 가요. 어떻게 29명이 더 있는데 어떻게 좋은 학교를 가겠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랭크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클래스 랭크는 또 이제 GPA 기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수업을 들으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웨이티드 GPA로 가면 4.0이어도 4.5가 나와요, 애들이요. 그러면 걔네들이 훨씬 더 랭크가 높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얼리 때는 SAT 점수가 좀 더 크게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레귤러 때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홀리스틱 리뷰라고 해가지고 다른 면모들이 다 되지만 항상 얼리 결과를 보면은 SAT 점수는 좀 높아야 되더라고요. 그 군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단적인 예를 좀 몇 개 던질게요. 작년 예시로만 합시다. 작년 예시. 그러니까 작년 예시 같은 경우도 저희도 얼리를 된 애들 중에서 뭐 프린스턴 된 애랑 그다음에 뭐 스탠퍼드 된 애 같은 경우에는 다 1580, 1560 받았어요. 근데 1500대 이제 초반 1490인 애가 얼리를 이제 브라운 온데 떨어졌지만 레귤러 때 코넬은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매년 보다 보면은 얼리 때는 이러한 그 개량화 시킬 수 있는 점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척도로 좀 더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모든 게 이쪽으로 고려되거든. 이게 다 귀속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 좀 더 올리세요.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레귤러로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얼리도 두 개가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얼리 1, 얼리 2. 대표적인 게 이제 시카고도 그렇고 밴더빌트도 그렇고 에모리도 그렇고 NYU도 그렇고 터프스도 그래요.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다 좋은 학교들이고 얼리 2가 있어요. 얼리 2는 이제 1월 1일, 2월 1일 날 끝나겠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은 롤링에서 벌써 빠져나갔죠.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에서 다 빠져나갔죠. 그다음에 얼리 1에서도 다 빠져나갔죠. 그러면은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 한 15%가 벌써 다 빠진 풀에서 얼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을 고려한다면 얼리 2도 되게 좋은 옵션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니버설 시카고 얘기가 뭐 요새 좀 애들 사이에서 되게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SAT를 안 보니까 옵셔널로 됐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걔네들이 없던 전제 조건을 던져놨어요. 뭐냐면은 이제 AP 과정 이제 학교 이제 미국 내에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한테 되게 불리하게 돼 있는데 뭐냐면은 미국 내 학교가 아니면은 그 네 가지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IB expected score가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A 레벨을 하든지 아니면 AP 과정이라면은 적어도 AP 점수가 3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 시점에요. 아니면은 AP도 없다 그러면 SAT2 점수가 3개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제한을 시켜놨어요. 뭐냐면은 필수 과목으로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제2외국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시험 보지만 이제 국어는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시카고를 나는 노리겠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시카고가 좀 재밌는 학교가 ED도 있고 EA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Early Decision 1도 있고 Early Decision 2도 있고 Early Action도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잘 선택하세요. 그 SAT를 안 본다고 해서 더 쉬워진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제 눈치 게임이죠. 눈치 게임. 사람들이 어디가 지원율이 낮을까 아니면 어디 가면 좋을까. 그런데 그 요거 be more passion than strategy라는 단어가 뭐 Forbes 잡지에서 그냥 따온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본인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심사를 어떻게 내가 보여주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국처럼 이 점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이나 보면은 이제 서울대학교 가려면은 이제 만점자에서 뭐 한두 개 틀리네. 이제 서울대 옛날엔 서울대 법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과 갔고, 그 다음에 정치학과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법대 갔고, 그 다음에 연대 상대 갔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점수를 다 잘랐잖아요. 미국은 좀 이게 군이거든요. 그래서 4.0이나 3.8이나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성적은요. 똑같아요. 그냥 차이가 없어요. SAT 만점이나 1550이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고려해가지고 얼리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좀 안 맞는다면 얼리는 지원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근데 아까 말했던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이제 보면은 합격률은 높아요. 다 20%대, 15%대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통계가 어느 정도 1차 필터링이 끝난 애들 사이의 통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쉬운 거는 예를 들어 이제 특목고, 이제 대원외고 지원한다고 칩시다. 민사고 지원한다고 칩시다. 경쟁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안 높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교를 한번 봅시다. 대학교도 서울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훨씬 더 높아요. 뭐 100대 1, 400대 1, 뭐 1000대 1 되는데 서울대는 1000대 1 되는 과는 없어요. 네, 다 한 2.2대 1, 3대 1이죠. 요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그냥 20%니까 20%? 내 애는 되겠구나. 그런 차원으로 이 표를 이해하시는 거는 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도 보면은 다 20% 정도 되고요. 스탠포드는 그렇게 높지 않고요. 스탠포드는 거의 낮고, 그다음에 터프스나 시카고는 아예 발표를 안 하고요. 조조텍도 발표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점수는 이 아래 이제 리버럴 아트 컬리지도 어떻게 보면은 다 한 포모나는 워낙 요새 너무 세니까 10에서 20% 사이 합격률인데, 이런 통계 자체를 숫자 자체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얼리 메커니즘을 보면 얼리에서 떨어지면은 그래 내가 레귤러 때 또 지원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얼리에서는 결과가 3개가 있잖아요. accept, reject, defer가 있거든요. defer를 받아야지 레귤러 때 고려를 받는 거지. reject 받으면은 레귤러 때 지원해도 그냥 100% 떨어져요 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좀 봅시다. 그러면은 개념상으로 좀 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얼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리 스쿨도 한 개만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조합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표현 자체가 이제 크게는 ED하고 EA로 나누고, 또 EA는 또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얼리 디시전은 다 알다시피 한 개 학교밖에 지원하는 못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말했죠. accept 했을 때는 이제 바인딩이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가는 순간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교도 못 가요. 그 해는요. 그냥 1년 쉬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럼 ED 했을 때 그럼 난 다른 EA는 지원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ED 했을 때는 다른 ED를 지원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ED를 지원 못하는 거지 EA는 지원 가능해요. 그런데 early decision이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 중순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다른 원서를 다 철회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의미고요. 이건 내가 처벌을 받는 건 없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딴 데 합격해서 어차피 못 가는 거잖아야. 그래서 그거를 철회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A가 좀 문제가 되죠. 어떻게 보면은 EA 같은 경우는 일반적 EA가 있고요. Single Choice Early Action이 있고, 그 다음에 Restrictive Early Action이 있어요. 3개가 나눠져 있어요. 거꾸로 한다면은 이제 Restrictive Early Ac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탠포드예요. 스탠포드는 근데 결국 ED라는 거죠. 바인딩은 안 해요. 합격했다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지원했을 때 다른 EA, ED를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딱 얘만 지원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싱글 초이스 얼리 액션은 뭐냐면은 여기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는 얘네를 쓰고 있는데 얘네 딱 얘밖에 지원을 못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EA는 이제 여러 개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개념을 좀 잘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스탠포드 EA랑 하버드 지원하겠다. 그럼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네,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 것 같고, 이제 제너럴시 끝났으면은 한번 봅시다. 최근 트렌드를 볼게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솔직히 얼리는 좀 많이 많이 뽑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은 해요. 근데 이것도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많이 지원을 해도 뽑는 인원은 그렇게 더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통계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원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원은 좀 많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러한 또 트렌드 뒷면에 좀 숨어 있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애들이 좀 일찍 준비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만큼 이제 애들이 11학년 때 좀 주력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학년 때 내가 못하면 11학년 때 좀 잘하지 이랬는데, 요새는 좀 일찍 끝내고 싶은 경향도 있고 그냥 많은 학교들이 얼리풀을 좀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1학년이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근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기서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11학년이 왜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왜 중요한지. 이제 한국 부모님 입장에서는 고등학교가 다 중요해요. 왜냐면은 어떤 애 중학교 성적 보고 얘는 서울대반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중학교 애들 얘는 무슨 서울대반, 연고대반, 그걸 왜 나눠요? 근데 미국은 11학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으로 이때 AP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클럽 활동들에서 리더십 포지션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학교에서 대학교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제가 처음으로 이제 AP가 나오고, 처음으로 리더십이 나오고, 처음으로 대학 얘기가 나온다는 3가지 큰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여기 계신 분이나 듣는 분 중에서 우리 애는 9학년 때부터 리더십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9학년 애가 뭘 하겠어요, 리더가. 아무것도 못 하겠는요. 9학년, 10학년 리더십 없다고 해서 난 망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에서는 11학년 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11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2학년 때 마무리하는 거고요.
거기서 특별한 애들은 11학년 때 더 많은 성과를 발휘하는 거고 그런 애들이 얼리를 지원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12학년 때 보충해서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1학년 때 비로소 모든 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지금 나 이제 9학년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원래 9학년 때 노는 거예요. 10학년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학교 생활만 잘하면 되는 나이예요. 이제 11학년 때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 절대 늦지 않았어요. 11학년 때부터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수치적 트렌드 뒤에 이제 분석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또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또 유의미적인 결과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도 애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합격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지원하니까 떨어지겠죠, 합격률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누가 그러면 더 잘 붙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 대학교 나오셨나요? 네, 나오셨죠. 대학교 나오셨나요? 대학교 나오셨나요? 대학교 나오셨나요? 그러면은 되게 애한테는 불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학교를 안 나온 애들이 훨씬 더 많이 붙어요. 네. 그런 애들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점수가 좀 안 좋아도 걔네들 좀 유리한 것 같고. 이제 대학교 얘기를 하면은 이제 alumni benefit은 있겠죠. 그런데 그 부모님의 학력이 이렇게 길다고 해가지고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박사라고 왔다, 뭐 변호사다, 뭐 의사다, 뭐 이렇게 뭐 사업가 됐을 때는 애들이 에세이에 그런 얘기를 꼭 써줘요. 아, 우리 애 뭐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에세이에서는 매우 존경해요. 그런 존경한 얘기 쓰는데 이런 애들이 잘 붙지는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아시아 애들이 이제 마이너리티들 애들이 많이 붙거든요. 근데 한국 애들은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애들은 이제 일본 애들과 중국 애들과 이제 인도 애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많이 불리해졌죠. 왜냐면 한국 애들이 워낙 풀이 작으니까. 가보면은 근데 또 이거 갖고 지금 뭐 소송도 걸고 있는데 뭐 미국에서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애들이 좀 이제 뭐 불이익을 받는다. 근데 그 소송은 지금 한 20년 동안 진행된 거고요. 그거 얘기는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애들도 그런 뭐 집단 소송을 하자 했는데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인 것 같아요. 딱 그거는 뭐냐면은 가장 큰 거는 한국 애들이 뭐 실력이 있다 그래도 그렇게 월등히 뛰어난 애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기부를 안 하는데 왜 뽑아줘요, 학교에서요? 기부 자체를 안 하는데 뽑아줄 이유가 없죠. 가보면 이제 중국 애들은 건물 만들어주고 중동 애들도 건물 만들어주고 인도 애들은 뭐 몇백억씩 막 투자하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동문회비 안 내요. 네, 동문회비 안 내요. 그냥 자기 그 학교 티셔츠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어차피 한국 풀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에이션 중에서도 한국하고 인도 애들이 좀 많이 트렌드를 보면 불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유학생 수 보면 되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항상 1등 중국, 2등 인도, 3등이 한국이었어요. 그다음에 4등이 이제 뭐 기타 나라였는데 요새 보면은 1등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2배 이상 더 증가했고요. 인도는 숫자가 줄었고 3등은 어딜까요? 유학생 수요? 좋은 학교에?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가 세 번째고요. 이제 한국은 4등, 5등으로 밀려났어요. 이거는 시장 경제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돈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학생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입학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편화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과거에는 몇몇 소수만 조금 상위 학교를 이제 노렸는데 지금은 전부 다 10명이면 5명이 그냥 나는 아이비리그다, 나는 톱 10이다, 뭐 나는 적어도 조지아텍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 더 힘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활동적인 측면인데 활동에서도 이력서가 이제 중요하게 검토가 되잖아요. 검토가 됐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뭘 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어치브했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축구 캡틴이다. 그래서요. 뭐 어쩌라고요. 내가 무슨 우리 사이언스 클럽의 장이다. 그래서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사이언스 클럽에서 장을 했다고 쳐요. 캡틴이라고 쳤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얘는 진짜 이기적인 애예요. 그런 애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력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공개되는 영상에서 항상 이렇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저는 답답해요. 그러니까 다른 면모로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아닌 거를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원서상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남을 어떻게 도왔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회에서 수상은 못했어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20명을 2년 동안 가르쳤다. 그런 애들이 좋은 학교 가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죠. 어느 대회를 나가서라도 수상하려고 그러죠.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수상을 하려면요. 딱 이건 있어요. 만약 국제올림피아드 나가서 1등 하세요. 그 정도지 뭐 변두리에 있는 그냥 뭐 그런 거 뭐 모르겠어요.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갖고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그 자기 자랑을 그런 걸로 했을 경우에 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있는 수학대회에서 1등 했다. 제가 그 학생한테 질문할게요. 그 학부모님한테요. 그러면은 그 해당 주의 학교는 고등학교는 거의 한 2,000개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요. 그럼 미국에는 한 4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1등 한 거는 4만 명 중에 한 명 한 거예요. 그러면은 4만 등이다. 내가 수학에서 4만 등이면은 거의 한 100위 학교 가겠죠. 그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상 경력, 조그만 수상 경력 갖고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냥 남들 도우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GPA하고 이제 SA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느 군이에요. 군. 그래서 그런데 아직도 한국 부모님들은 우리 애 GPA가 제일 황당한 표현들 몇 개 있어요. 우리 애 GPA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죠. 얼마예요? 3.85요. 그러면 제가 뭐 6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4.0인데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3.8이면 좋아요. 그다음에 SAT. 저희 학원도 이제 와요. 그래서 이제 1,550인 애가 와요. 얘 SAT 수업 들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냥 딴 데 가라 그래요. 여기서 얘가 제공할 건 없다고. 1,550이면 그냥 혼자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GPA하고 학점에 연연하지 마세요. 물론 이게 중요해요. 근데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나는 학점 따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큰 학교에 갈 그릇이 안 되는 애예요. 학점 때문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학점도 따고 그 다음에 딴 걸 해야지. 모든 시간을 그냥 과외하고 학점 따는데 연연하면은 그냥 한 20위 밖에 학교로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다 100점을 맞으려고 그래요. 95점 받아도 돼요. 90점 받아도 돼요. 때로는 한 과목은 85점 받아도 돼요. 딴 거 하세요, 딴 거. 그 다음에 그 두 개가 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이제 한국이니까, 아직도 모든 학생들이 나는 수학을 잘한다, 아니면 과학을 잘한다. 그러므로 나는 경제학을 하겠다, 통계학을 하겠다, 공대를 가겠다, 이과를 가겠다. 이런 애들이 지원자들의 거의 80%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력서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빌드업하는 레저메 자체가 수학이랑 과학 중심적으로 나의 잘난 면모, 별로 잘나지는 않는데 그 면모를 강조하는 형태로 돼 있다면은 그거는 다시 써야 돼요. 그건 다시 짜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이랑 과학을 내가 강조하고 싶다면은 국제 대회 나가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AMC 12는 갖고 있어야죠.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수학 과학으로 내 원서를 수학 과학 중심적으로 밀고 나가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해요. 왜냐면 너무나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잘하는 애일까? 아니면 이거를 좋아하는 애일까? 한번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왜냐면 잘하는 애는 결과 중심적으로 나갈 거예요. 좋아하는 애는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예요. 대학교에서는 둘 다 뽑아요. 근데 내 원서의 색채는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딱 읽어봤을 때 에세이나 그 에세이의 톤이나 얘가 쓰는 방향이나 활동의 흐름을 보면은 얘가 잘난 척하는 애인지 아니면은 좋아하는 애인지가 나와요. 근데 좋아하는 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끝에 결국 이런 거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교들이 이 demonstrated interest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다 충족돼 있는 애들이 얼리를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두 개라도 아직 없다. 그러면 12학년 때 만드세요. 잘 보세요. 대학교라는 그 미국에서의 시스템은 11학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얼리는 뭐냐면 좀 빨리 준비한 애들이 늦는 거고요. 이게 좀 미흡하다 이 부분에서. 그러면 레귤러로 가세요. 레귤러 풀이 훨씬 더 커요. 네. 그리고 12학년 1학기라는 그 6개월을 더 주잖아요. 1년 동안 너의 포텐셜이 나올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을 더 주는 거니까 그 맥락에서 이 리스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early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질문인데 이제 아까는 어떻게 보면은 학생 중심적이다면은 요건 좀 더 이제 행정적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파이낸셜 에이드가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적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선택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이낸셜 에이드가 제공 안 된다가 아니라 파이낸셜 에이드의 선택 권한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SAT하고 ACT 점수는 솔직히 11월 점수는 받아줘요. 근데 11월 점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블라인드 리포트죠. 블라인드 리포트는 뭐냐면 내가 점수를 안 보고 내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더 요새 어려워진 거 특히 SAT 보는 애들한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차피 원서에 자기의 슈퍼스코어를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원서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11월 달에 점수를 낸다면은 내가 모르고 조합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까지 점수를 내는 게 가장 아이디얼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많이 빼먹는데 추천서가 되게 중요해요. 추천서 및 카운슬러 리포트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혼자 숙제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절대 강한 추천서 안 나와요.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학점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SAT 점수 다 비슷해요. 활동에서 이제 먼저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에세이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겠죠. 근데 지금까지 4가지 항목은 내가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3자의 평가는 요거밖에 없거든요. 추천서밖에 없는데 추천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할게요. 첫 번째는 그냥 카운슬러 리포트. 카운슬러 리포트는 뭐냐면은 이제 그 학교 사정을 다 설명해 줘요. 우리 학교는 뭐 AP가 없다. 우리 학교는 AP가 몇 개밖에 제공이 안 된다. 이렇게 커리큘럼적인 것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의 총평을 해줘요. 얘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그냥 학교 생활에 그렇게 참여하지 않음. 모든 게 만점이어도 얘는 아이비리그나 톱10 학교 못 가요. 사회성이 없는 애인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카운슬러 리포트. 그래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천서는 뭐냐면 그냥 레커멘데이션이에요. 레커멘데이션은 뭐냐면 학업적 평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이 잘하는 수업에 가세요. 그냥 그 선생님. 그러니까 수업을 평가받는 거지 나의 인간미를 평가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랑 친한 선생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학업적으로 객관적으로 가장 좋게 평가해 줄 사람. 그 과목은 이제 필수 과목이 좋겠죠.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이쪽이 좋아요. 근데 나는 영문학을 하고 싶은 정치 외교학을 하고 싶은데 추천서는 수학이랑 과학한테 받아와요. 나는 경영을 하고 싶은데 수학이랑 과학을 받아오든지 과학한테만 받아와요. 그럼 그건 뭐냐면 그만큼 학교 생활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경영을 하려면 휴머니티즈에서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 과목 자체가 그쪽으로 돼 있는데 아니면 통계학에서 받아오든지 경제학에서 받아오든지. 그런데 그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너무 옛날에 들었던 거는 AP 중에서 경제학은 제일 옛날에 듣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점수 잘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그냥 성실하지 않게 듣고 수업 시간에 대충 하고 뭐 과외 받아가지고 AP 시험 보고 뭐 그러니까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academic recommendation 그렇게 받아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additional recommendation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non-academic한 부분. 이 학생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클럽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분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나를 아무것도 안 가르쳐 줬더라도 이 additional recommendation은 나의 학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학업적인 거 외에 무엇을 어떻게 잘하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3번째 추천서는 못 받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니까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완성 원서죠. 또 많은 경우 점수랑 다 좋아요. 그런데 recommendation, counselor 리포트가 꽝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counselor 리포트가 미비한 학생들은 뭐 어떤 이메일이 오냐면은 모든 게 다 훌륭해요. 점수나 활동이랑 에세이 다 훌륭한데 카운슬러 리포트가 미비한 애들은 대학교에서 메일이 하나 더 와요. 뭐냐면은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평가를 다시 한번 해달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안 해줘요. 이게 난 최선이다 얘에 대해서. 그러면 얘는 이제 리젝트로 빠지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세요. 네,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GPA 3.9 좋아요. 4.0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누구나 4.0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10학년 때도 그냥 9학년 수업 들으면 돼요. 11학년 때도 10학년 수업 들으면 돼요.
그다음에 12학년 때도 쉬운 것만 골라서 들으면 돼요. 그럼 4.0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compelling GPA라고 다 있거든요. 그냥 high GPA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대학교 웹사이트 가면은. 그냥 수식되는 언어를 잘 봐야 되거든요. top GPA도 아니고 highest GPA라는 단어도 안 써요. 그냥 compelling GPA예요. 근데 그 compelling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필수 과목을 다 듣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필수 과목에서 이제 한국 애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영어 약하고요. 사회과학 약해요. 역사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역사도 들으려면은 미국에서는 골고루 듣길 바래요. World History 하나, US History 하나. 4년 동안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US Politics 하나, 그다음에 World Government 같은 거 하나.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길 바라는데 Social History라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거. US History, Psychology, Economics 해가지고 Statistics 집어넣네. 미국에서 그 기본 코어가 아니거든요. 필수를 해줘야죠. 기본을. 왜 계속 기본을 안 해요? 두 번째 이제 rigors. rigors란 거는 이제 난이도죠. 아까도 말했듯이 AP 많이 까세요. AP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상위반을 많이 해줘야 돼요. 미국은 regular honors AP가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그 평준화 교육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은 놔두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은 놔두고. 근데 우리 애는 그러한 교육의 평준화를 믿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는 필요 없고요. 자기가 그런데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게 이 부분이 뭐냐면은 얘가 일반 수업을 들으면 A가 나오는데 AP를 들으면 잘해봤자 B 나와요. 그러면 얘는 좋은 학교 그냥 B 학생이에요. 그냥 좋은 학교 갈 그릇이 안 되는 학생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랭크고 그다음에 diversified courses 이것도 중요해요. 선택 과목들. 이것도 주로 이건 어디서 나타나면 이제 9학년, 10학년 때 나타나겠죠. 그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아봐야 되니까. 이런 것도 다 충족해줘야 돼요. 리더십. 이거는 솔직히 저도 글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리더십 자체가 포지션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냐는 것 중에서 내가 남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우리 학생이 리더십 포지션이 10개 있다 쳐요. 10개. 최악의 리더죠. 10개가 있는 애는. 최악의 리더죠. 왜냐면은 어떻게 10개 활동에다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할까요? 근데 리더십이 있는 애들은 그걸 질문하죠. 내가 리더십이 있냐 없냐 이 질문이 아니고요. 리더십 캐테고리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리더십 캐테고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 리더십 포지션 몇 개 있니? 이 질문 던지는데 그게 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몇 명의 학생들 내 동기들에게 아니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냐. 두 번째 내가 우리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했냐. 이 두 개 질문 던지세요. 내가 회장이 아니더라도 이 두 개가 답만 된다면은 얘는 리더예요. 근데 내가 회장인데 이 두 개 답을 못한다. 얘는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십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까 다 된 거고. 그럼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정리됐다면은 또 본질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세요. 아까 제가 단계별로 했죠. 지금까지는 학점, SAT, 학교 생활, 그 다음에 추천서까지 다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나도 그냥 열심히 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래서 내가 그럼 얼리가 되냐? 아니에요. 아직도 한 2단계를 더 가야 돼요. 이렇게 충족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10,000명에서 요거 충족해서 이제 한 500명으로 줄여졌을 거예요. 근데 그 500명 중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50등 안에 들어가냐?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뭐라 했든 We like to think that all of them have strong personal qualities and character. 다 이런 걸 갖고 있어요. And they will educate and inspire their classmates over the 4 years. And they will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orld after they leave Harvard. 하버드에서 그냥 가져오고 모든 사람이 그냥 하버드 하니까. 하버드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다 기본적으로 능력, 여기서 잘 보세요. 공부 잘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어요. 어차피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공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SAT 점수가 좋다 이 얘기도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많은 학부모들이 이렇게 미쳐있는 딱 그 두 내용이 여기는 안 들어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accomplish world changing thing. 변화를 원해요. 변화를 원하죠. 학생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냐 없나. 근데 이 답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애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안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 contribute positively to their community.
이거잖아요. Educate and inspire their classmates.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가 얼마나 기여했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help other students accomplish great things. 얘는 팀워크가 있냐 없냐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첫 번째 수치적인 거는 기본이 되고 두 번째 제가 말했던 그 항목들이 이제 그 활동과 추천서의 궁극적 방향은 얘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착하다? 착한 애들 많아요. 착한 애들이 왜 하버드 가야 돼요? 착한 애들은 그냥 졸업하자마자 NGO 가면 돼요. 아니면 아프리카 가서 그냥 자원봉사하면 돼요. 착하면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명확하게 모든 학교가 똑같이 얘기해놨어요. 첫 번째, 변화를 원한다. 우리는 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버드 모든 대학 커뮤니티에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애. 근데 이 큰 두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는 이제 아까 다 얘기했던 거고, 그러면은 결국 change the world인데 누가 이런 거를 하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은 부분에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well-rounded 애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애들이겠죠. 뭐든지 골고루 다 잘해요. 음악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고, 뭐 논문도 쓰고, 스튜던트 가버먼트도 하고, MUN도 하고, 인터내셔널 클럽도 하고, 다 해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인턴도 하고. 이게 well-rounded예요. 그런 애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 변화를 가져오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단 하나라도 열심히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서 그 세상이 그러잖아요. 1등만 존중받는 세상이 더럽다고요. 근데 1등을 하고 내가 1등을 할 줄 알아요. 뭐든지 간에. 그리고 뭐든지 간에 잘하는 애가 딴 분야에 관심이 생기면 그것도 잘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거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잘해야지만 뭐 이과대나 공대를 간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과학 잘하려면 올림피아드 대회 나가서 1등 하세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뭐 내가 AP에서 5점 받았다? 그래도 몇만 명 돼요. 그래서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하나라도. 내가 라면을 진짜 잘 끓인다.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노래를 진짜 잘 부른다. 내가 수영을 진짜 잘한다. 내가 음악을 진짜 잘한다. 내가 봉사만은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청소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그런 거가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역으로 또 질문 던지겠어요. 청소 잘하는 거랑 얘가 공대 가서 공부 잘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랬을 때 저는 역으로 던져요. 얘가 청소를 진짜 세계 1위로 잘한다면은 그때 관심사가 청소였잖아요. 만약 공대 가가지고 공대 공부에 진짜 빠진다면은 얘는 1등 또 할 거예요. 이런 비유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도 다 그런 예시를 던져요. 입학처장들이 결과를 발표했을 때 항상 발표 문구를 잘 들어보세요. 얘가 전교 1등 했다. 뭐 국제대회에서 1등 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뭐냐면 우리 학교는 어떤 애들, 뭐 온라인 게임 1등한 애들, 음악을 뭐 전미 대회에서 2등한 애들, 뭐 골프를 뭐 전미 대회에서 3등한 애들, 이런 애들을 뽑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 특이하게 잘하는 게 있다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얘네들이 아까 말했던 그 청소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자랑 안 할 뿐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꾸준히 해요. 3.8 받았어요. 그리고 얘도 다양한 대회 나갔어요. 근데 성적은 수상을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청소는 너무나 잘해요. 그러면 얘가 붙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 뭐든지 1등을 한다는 거는 아니면 잘한다는 거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 배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 적응을 한다면은 걔만큼 뛰어난 애가 없기 때문에 원서를 잡아주실 때 그리고 얼리에 지원할 때 이러한 한 아이 그 학생만의 진짜 특이한 점, 진짜 장점이 없다면은 붙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크게 두 번째 질문이겠죠. 본인한테 아까 제가 던진 질문 몇 개 있었잖아요. 먼저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던졌고, 그러니까 내가 리더십 포지션이 있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줬냐, 아니면 내가 내 학교에 얼마나 기여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100명을 세워놨을 때
이거 하나만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1000명을 세워놨을 때 누구 하나보다 이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내가 2개를 던졌잖아요. 잘할 수 있다, 열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 2개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좋아요. 그게 없다. 그러면 또 얼리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던진 질문들이 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들과 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너 학점이 몇 점이냐? 두 번째, 너 SAT 점수가 몇 점이냐? 근데 저는 아까 그 간과했어요.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뭐 그래가지고 SAT 뭐 학점이 3.1인데 뭐 하버드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또 제가 더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런 거 안 된다고 경쟁에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잘 생각하시고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근데 이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러면은 이게 다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이건데 그러니까 먼저 AP는 요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A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네들이 뭐냐면요. 매년마다 미국 교육협회에서 AP 인덱스를 발표해요. 그러니까 AP 개수가 대학 입학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없을 경우에는 별 파워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꾸준히 말하는 게 6개를 갖고 있는 학생이나 10개 이상 갖고 있는 학생이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10개 이상 막 하지 마세요. 근데 단 여기서 이제 트위스트는 뭐냐면은 수업은 AP 10개 듣는 건 괜찮아요. 근데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시험만 보는 애들 많잖아요. 네, 그런 안 좋은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ies도 요거는 제가 좀 이따 올 텐데 잘 봅시다. 이게 뭘 가냐면요. 결국 이런 뜻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중요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할 때는 특히 더 이 우선순위들. 그러니까 아까 그 항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목들별로 이게 왜 중요한지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해되는 부분들은 다 이제 클래리파이 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가장 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좋다고 쳐요. 그리고 나는 당연히 이제 아이비리그나 좋은 학교에 자리를 잡았구나. 단계 1 통과한 거예요. First stage.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보시면은 activities를 2개로 나눴죠. activities를 2개로 나눈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은 이제 아까 말했던 흔히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나타내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이거 여기서는 뭐냐면은 2가지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제가 던진 2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내가 남과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여기서 노력이에요. 노력을 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열정을 갖고 잘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충족이 되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요것만 충족을 시켜요. 1단계 한 다음에 너 액티비티가 중요하니까 일단 이거 다 해라. 제너럴리스트예요. 아직까지 멀었어요. 왜냐면은 2단계 왔죠. 그럼 얘는 여기서 떨어질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수업 선택인데 이거는 학교고 이건 최근 들어온 트렌드인데 이건 좀 이따 같이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GPA에서 컴펠링하냐 안 하냐. 그래가지고 단순히 3.9라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수업을 어떠한 난이도를 갖고 들었냐예요. 그것도 충족된다고 칩시다. 이제 그냥 애드미션 프로세스예요. 여기까지 하나라도 여기서 걸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까지 통과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특히 이제 공대 쪽에서 많이 요구하는 건데 공대에서 요구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인문사회대학교도 요구를 해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연역적으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이제 미국 대학교들에서 나타났던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제 교육을 사유화시키는 게 아니라 공유화시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를 공짜로 강의를 이제 퍼블릭에다 오픈을 해놔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근데 이것도 이제 입학이라는 제도 때문에 좀 이제 변형은 됐지만 이러한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공대에 관심 있는 애라면은 MIT 들어가면은 수업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first generation 5년 전에는 뭐냐면 애들이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봤다고 다 적어요. 이게 워낙 남용되니까 이제 코세라나 이런 이제 MIT 안에서 그렇게 됐지만 소정의 금액을 받아요. 그리고 시험을 치게 해요, 애들한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수강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배경적인 얘기를 뭐 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MIT에 이제 입학처장이 말했죠. 이제 뭐냐면은 학교 수업으로 아니면은 학교 활동으로 애들이 어떤 특정 과목에 관심을 보는 거는 조금 힘들어졌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입학한 애들이 이러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나열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은 대학교에서 하는 서머 캠프들, 그러니까 여름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MIT 합격한 애들은 다음과 같은 기타 교육 기회를 누렸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서머 캠프, 두 번째 인턴십,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대학교에서 무상 아니면은 소정의 금액을 내 가지고 제공하는 전공 관련된 수업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들어와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죠.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새로 들어온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풀 자체가 이제 많은 회사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90명 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그 정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다 하는 것도 아니지만 저희 회사 안에서 하는 애들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풀은 저희도 나름대로 커요. 네. 그 안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애들이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에듀케이션 오퍼튜니티 이제 서머 캠프가 나오면 이제 뭐 서머 캠프 가야 되겠다. 그런데 서머 캠프도 서머 캠프 나름이에요. 만약 돈만 내고 가는 서머 캠프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뭐 예일을 뭐라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일 리더십 프로그램 아니면 뭐 하버드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진 않아요. 좀 비싸서 그렇지. 그냥 애들 뭐 3주 보냈는데 뭐 4,000불, 5,000불 들고 비행기값 뭐 3,000불 보면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하버드 뭐 가버먼트 프로그램, 뭐 시카고 사이언스 프로그램, 뭐 콜롬비아 뭐 뉴로 사이언스 프로그램, MIT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은 그 에세이를 쓰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리더십이라는 타이틀 하에 돈만 받고 가는 데보다는 더 나아요. 근데 또 더 위에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들어가는 원서 자체가 에세이를 거의 막 8개씩 써야 돼요. 근데 무상이에요. 돈을 안 받아요. 얘네들은 그냥 뭐 전 세계에서 한 100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걔네들한테 서머 캠프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넬에서 진행을 해요. 코넬하고 유니버시티 미시건 있는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3차전이 있거든요. 1차전은 성적하고 뭐 추천서 먼저 내요. 걔네들이 통과하면은 이제 에세이들 내고 3차전은 이제 인터뷰까지 봐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누리세요. 그래서 또 이게 충족이 됐다. 아직 좀 몇 개 더 남았어요. 이런 충족이 됐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activities,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걸 충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제3자 평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추천서랑 카운슬러 리포트. 이걸로 다냐? 아니죠. 왜냐면 아직까지 여기까지 하는 애들은 아직도 몇천 명 남았어요. 아직도요. 그러면은 이제 에세이를 쓰라는 거죠. 그래서 얼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통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상위 대학교들도 보면은 이거를 다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리고 저희는 뭐 그렇게 홍보하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국의 좋은 학교를 지원하는 애들은 거의 한 몇십만 명 될 거예요. 근데 톱 10 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합쳐봤자 뭐 1,000명? 많아봤자 2,000명? 그러면은 내가 우리 학교에서 3.8 받았다고 3.9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니다 이게 이게 더 낫겠다. 내가 그냥 단순히 우리 학교에서 4.0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비리그나 톱 학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런 애들도 지금 몇만 명이에요. 내가 단순히 SAT 만점이다? 그런 애들도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그건 기본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9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솔직히 학점 3.7도 괜찮아요.
SAT 1500점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스텝 1이니까. 왜냐면 이게 나머지가 충족이 된다면은 걔는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공부 잘한다고 믿는 애들은 이제 뭐만 충족이 되냐면은 하나, 둘, maybe 2.5, 네, 뭐 이거는 뭐 살 수도 있으니까 maybe 3, 요 정도. 미국에 있는 학교가 한국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이름 밸류가 중요하니까 얘 어떻게든 이제 좋은 학교 보내자 다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애를 밀어줘야 되는데 야 그냥 얘가 더 나을 것 같다. 그럼 가능성 있는 다 버리니까 그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3개 정도 충족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충족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긍정적인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점수가 좀 낮다 그래도 그리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외적인 딴 거를 정말 잘하고 선생님과 친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부모님이 말하는 쓸데없는 다른 인터넷 동영상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규칙적이지 않고 어려운 수업 많이 들었던 애라면은 걔네가 붙는 거예요. 다 충족되잖아요. 근데 한국식으로 그냥 맨날 방학 때는 학원만 다니고 수업 끝난 다음에는 과외해가지고 점수 올리고 활동 같은 거는 미니멈만 하는 애. 와우, 걔는 이 뒤에 가서 다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되게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냥 뭐냐면은 누가 합격하는 기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점수만 좋으면 붙는다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예 진짜 좋은 점수를 가져오세요. 모든 게 다 만점이고 국제대회에서도 다 1등한 애들은 가요. 네. 근데 걔네들은 거의 입학하는 애들 중에서 한 10%,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 80%에서 싸우는 거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뭐냐면 저번에 제가 했던 설명회고 저희 웹페이지에도 제가 많이 올렸던 그런데 내가 어떠한 군에서 무엇을 평가받는지를 명확히 아세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이제 좀 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약 3.0이 넘는다 그러면 살짝 얼리 지원하지 마세요. 이 학생은 이제 3.0이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얼리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꿈은 버리지 마세요. 주로 이제 3.0인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느 한순간 망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3.0 미만인 애는 별로 대학교에 관심도 없어요. 걔는. 근데 3.0인 미만인데 조금 이제 욕심 있는 애는 어느 학년에 제대로 망했어요. 그런 애는 레귤러 때 보여주세요. 12학년 때 온라인 받고 얘네들도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3.0에서 3.5 애들이 얘네들도 좀 얼리는 힘들 거예요. 제일 문제인 애들이 이제 3.5에서 3.8 아니면 3.8 above인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리에서는 3.8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8이 이게 레귤러는 아니에요. 얼리에서는 3.8이고 그 3.5도 톱 25는 갈 수 있어요. 스텝 2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제너럴한 거 여기 나와 있는 거 government, music, science, volunteering, MUN, international club 요거는 나의 특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generic이에요. 내가 MUN 대회를 20개 참여했다. 그래도 이건 generic이에요. 너무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페시픽하다는 건 뭐냐면은 꼭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어도 돼요. 본인이 학교 기관에서 안 하는 것도 되고 course selection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educational opportunity 아까 제가 말한 거 3개가 충족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activities 이거를 꼭 답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럼 결국 뭐냐면은 이 표를 요걸 갖고 본인한테 적응하면 돼요. essay 이제 마지막 그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 에세이가 중요한 건데 쓰면 안 되는 거 볼게요. 요것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니까 쓰면 안 되는 거. 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뭐가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I have a passion for. 그러니까 passion이라는 단어를 열정이라는 단어는 대학교에서는 원해요. 근데 거의 매년 입학 결과가 나왔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일 많이 보이는 단어가 패션이래요. 근데 또 제일 안 보이는 게 패션이래요. 왜냐면 이제 본인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세요. 만약 내가 내 에세이에서 패션이라는 단어를 쓸 거라면은 그 먼저 첫 번째 패션을 정의하세요. 뭐냐면 패션이라는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패션이란 거는 그냥 내가 좋아한다 뜻이 아니거든요. 패션이란 거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도 얘만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생이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는지. 이게 이력서랑 추천서를 통해서 나와야지만 열정이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냥 뭐 좋아해가지고 이건 I have a passion for science.
뭐 I have a passion for 뭐 computers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I like computers, I like science지 I have a passion for는 아니에요. 두 가지 측면 아까 말했죠.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희생한 게 뭔지 있다 그러면은 좋아요. You halfway there.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난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지 두 개, 1 더하기 1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충족을 해줘요.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은 passion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This is my life story. 이건 맞는 것 같은데 왜 틀리냐면요. 이런 글을 쓰는 애들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지금 현재에서 과거를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내가 뭐였고 이게 내가 뭐에 있었고 근데 이런 글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되게 명확해요. 얘가 어떤 애인지 나오거든요. 근데 안 좋은 건 뭐냐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성장한 애예요. 그리고 원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벌써 성장한 입장에서 과거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했던, 성장했던, 아니면 시각이 바뀌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전엔 너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 당시에는 어떤 과정을 겪었고, 그 후에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요 3단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안 나오고요. Reiteration of resume, 이건 특히 누가 이걸 많이 쓰냐면은 성적 좋은 애들. 그리고 활동만, 제너럴리스트들이 이걸 많이 써요. 왜냐면은 한 게 많으니까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레더에서 보면 두 번째도 잘리는 애거든요. 빼고. 또 이거. discrimination. 나는 인종차별을 받았다. 오케이. 좋아요. 나는 아니면은 무슨 차별을 받았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역사적으로 기억 남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부당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기억받지 차별을 받았다고 단순히 징징거리는 애들은 기억이 안 남아요. 만약 너가 차별을 받았다 아니면 차별을 받았다라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나 위주로 써야지 내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주세요. 변명식 글은 안 돼요. 항상 디스크리미네이션 글의 핵심은 변명이에요. 내가 더 잘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우리 코치가 100인만 좋아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캡틴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패배자들만 하는 거예요. 패배자들. 차별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차별을 있다는 거를 그냥 불평불만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냥 세계 리더를 배양하는 톱 1% 학교로 가고 싶으면서 왜 본인의 멘탈리티는 그냥 일반적 멘탈리티에 대한 그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학교에서 원하지 않죠. 이런 거는. 또 항상 대학교 지원을 할 때 보면 아픈 애들이 많죠. 항상 아파요. 뭐 이게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아픈지 타인이 아픈지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아요. 강아지까지 아파요. 강아지 얘기 쓰지 마세요. 그 타인 얘기 쓰지 마세요. 물론 써도 돼요. 근데 쓰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모든 거에 해당되는데 이건 또 부모님 얘기 나올 때 이게 나오는데 내 얘기보다 제 3자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관계 얘기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에세이의 반이 부모님 설명이에요. 또 아픈 사람 할 때도 에세이의 반이 부모님 설명이에요. 어차피 650단어밖에 안 되는 짧은 그 글에서 300단어는 남의 얘기하고 있으면은 벌써 본인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반을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좋아요. 왜냐면 누가 아프다면 그 질병을 말아야 되고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어떻게 고생했고 그 사람이 곧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죽는 사람도. 그다음에 마지막 language barrier. 언어적인 거. 던지고 싶은 거. 이거 예상 못했어요. 네. 내가 한국에서만 공부하다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 당연히 존재하는 건데 이거를 만약 내가 주로 삼는다면은 얘는 준비가 안 되네요. 뭐 어떻게 아니면 너무 비양심적이네요. 한 번도 그게 준비 안 돼가지고 가서 공부한다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근데 왜 그거를 또 핑계대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제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글을 쓰는 이제 형식인데 해볼게요. Write an essay that shows who you are rather than tells who you are.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말을 해주려고 그래요. 그 한 문장을 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650자 글 딱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읽는 순간 모든 사람이 열이면은 얘가 어떤 애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간접적 접근 방법이 맞지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해요. 왜냐면은 보여줬을 때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줬을 때 명확한 애들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끝에 가서 강제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되게 어렵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얼리라는 게 봤듯이 통계가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평가 절차가 너무 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기 때문에 얼리를 더 많이 뽑고 싶어하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준비된 애들을 보려고. 그래서 절대로 얼리 넣을 때 이게 학점이 높은 애들만 뽑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학점, SAT 점수 만점의 애들 수두룩하게 다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 절차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를 알 필요도 없죠. 그럼 결국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학교가 누구를 원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하실 때 지금 말했던 이 단계별 그 순서와 각 순서별로 뭘 보는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리한다면은 딱 하나예요. 누가 붙냐면요. 학교가 너무나 좋아서 매일 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붙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학교가 좋은 애들은요. 숙제도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얘를 가능성을 봐줘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시켜요. 그러면은 밤새고 해요.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친구들이랑도 보내는 거 좋아해가지고 되게 다양화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칭찬만 받다 보니까 내가 자기 표현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하는 게 발견이 돼요. 아까도 요거 하기 전에 저희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믿어요. 모든 아이들한테는 잠재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발휘 못하는 건 뭐냐면은 다 결과를 가져오라 그래서 못해요. 좀 시간을 주세요 애들한테. 먼저 좋아야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시험 왜 이리 못 봤니? 또 야 옆에 애는 벌써 몇 점이더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애한테 그냥 잘한다고 해주시고요. 그냥 이 학생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세요. 그렇다 보면은 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필요한 요건들을 다 충족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를 저는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를 포장하고 말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너무나 지금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규칙이라고 갖고 있던 것들을 저는 좀 깨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고 그 동영상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특히 저도 아이비리그 다녔고, 근데 제일 마음이 아픈 거는 한국 애들도 좀 더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좋은 학교들 많아요. 그 안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 그렇게 진짜 좋은 다 학교는 다 좋지만 진짜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것 같아요. 그 학교를 원하려면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하도 점수만 그러니까 에이 몰라 그 학교 갈래야지 애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그 학교를 잘 몰라요. 그 학교를 알려면은 너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먼저 심어주고 그 학교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러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얼리에 붙는 애들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레귤러에 붙는 애들이에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고, 근데 또 뭐 저랑 끝난 다음에 미팅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게 또 개인적인 거니까 또 따로 미팅을 잡으시려면 따로 잡으셔도 되고요. 일단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